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신규 유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어 놓지 않은 게 조금은 걱정이 돼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유입되는 손님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제가 솔루션을 드리는 대로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하는데 제가 드리는 솔루션대로 하시면 3, 4개월 아니면 6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매출이 오르고 단골 베이스는 더 두터워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곰프로입니다. 오늘은 카페를 갈 건데요. 요즘 카페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죠. 제가 가는 곳도 주변에 카페가 10개입니다. 프랜차이즈 매장도 있고 개인 카페도 있고 한데 이분이 매출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물론 근데 카페를 운영하시는 거를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매출을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지금 가고 있고요. 1인 카페이고요. 그리고 동네 아주 작은 상권에 계십니다. 이런 카페를 운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식으로 제가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하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는지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카페 같은 데 가면 상담을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한 10분 내외로 좀 함축해서, 물론 약간 대외비인 그런 내용들은 영상에 나오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 같은데? 맞네요. 바넷나봄. 좀 아담한 카페인데 한번 들어가서 사장님 얼굴 한번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카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카페는 제가 직접 디저트도 수제로 다 대부분 만들고요. 점심에 식사로 드실 수 있는 샌드위치까지 만들고 있고요. 음료의 티 같은 부분은 직접 수제로 청을 만들어서 제조하고 있어서 손님들이 굉장히 맛있게 드세요. 네. 그리고 시그니처 음료도 직접 수제로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토핑을 하거든요. 지금 사진은 직접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네. 잘 그리시는 분이 직접 그려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아요. 뭐 되게 제가 봐도 수제로 다 만드시는 것 같고 메뉴도 되게 특색 있는 메뉴들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개인 카페 치고는 메뉴가 굉장히 다양한 편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객 적립 시스템 도도 포인트도 사용하고 계시고 네네. 좀 잘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고민이 있다는 제가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어떤 맞습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가 처음에 오픈할 때는 카페가 별로 많지 않았는데 네. 날이 가면 날수록 카페가 많아지고 있어요. 네. 경쟁 매장들이 계속 생긴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럼 대표님의 고민은 네. 경쟁 매장이 좀 생겨나면서 약간 매출이 좀 부진한 것도 고민이 되시는 걸까요? 그럼요. 코로나 이후에는 매출이 좀 올라오질 못하고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동네 주변 상권이 대체로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고민은 제가 가게 홍보를 인스타로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카페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 인형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형 수업 계정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랑 통합해서 할까? 그냥 지금 이대로 따로 운영을 할까? 그게 고민이에요. 계정 운영에 대한 고민이 네, 있으시고 네, 네, 네.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신가요? 오시면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주차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쵸. 왜냐하면 손님들이 주차가 어려워서 그냥 막연하게 오셨다가 되돌아가는 손님이 있을 때 그때 손님 놓치는 거잖아요. 주차장으로 인해서 그게 제일 커요. 그러면은 요 세 가지 고민이 큰 고민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계정도 보고 우리가 메뉴 맛도 보고 또 네.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주차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죠? 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해결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서 제일 맛있는 음료 그래요? 쏠게요. 알겠어요. 그러면 앉아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네네네. 요거 시그니처 네. 메뉴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일단 보기에는 엄청 맛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부류의 라떼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맛있네요. 일단은 매출적인 문제부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바넷나봄 카페는 메뉴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크게는 없어요. 그리고 이미 5년 동안 여기서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단골도 이미 잡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신규 유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어 놓지 않은 게 조금은 걱정이 돼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인스타그램이나 매장 외부에 우리가 확연하게 좀 눈에 띌 수 있는 메뉴 이미지라든지
있는지, 또 그걸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구조적인 광고물들, 홍보물들이 전혀 배치가 되어 있지 않는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보통 카페 하시는 분들이 좀 심플한 매장, 그리고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약간 감성적인 컨셉, 분위기 제 얘기예요. 네. 때문에 네. 공격적인 마케팅, 홍보물 같은 것들 많이들 안 하시거든요. 근데 바넷나봉 같은 경우는 메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손색이 없기 때문에 감성적인 사진을 이용한 홍보물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유입되는 손님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건 이따가 제가 밖에 나가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오시는 손님층이 어떻게 돼요, 대표님? 평균 3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직장인들이 많은가요? 아니면은 주민분들이 많은가요? 직장인 반, 주민들 반이라고 직장인 생각하시면 반, 되세요. 주민 반. 네네. 이거 5,700원에 파시면 네. 혹시 원가가 얼마인가요? 한 50%. 50%. 자, 봐요 대표님, 50% 원가로 카페 메뉴를 파는 곳은 없어요. 아시죠, 그거는? 네. 이번에 그 구리시에서 하는 상권 활성화 동참하시고 그러시면서 도도 포인트도 제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솔루션을 드리는 대로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하는데, 제가 드리는 솔루션대로 하시면 3, 4개월 네. 아니면 6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매출이 오르고 단골 베이스는 더 두터워질 거예요. 지금 포인트 몇 프로 적립해주고 계세요? 10%요. 10%. 카드 현금 똑같이 10%예요? 네. 적립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안 봐봤어요. 적립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몰라요? 예. 그럼 저거 뭐하러 설치했어요? 조회를 안 해봤어요. 언제 설치하셨어요? 몇 달 안 됐어요. 한 3, 4달? 3, 4달 되셨는데 네. 몇 명이 적립됐는지도 모르고 저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느낌은 안 들어요. 맞아요. 네. 저거의 어떤 효과는 알고 계세요? 재방문 유입하게끔 하는 효과죠. 저는 이 가격을 6,500원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메뉴의 가격을 500원에서 700원 정도 다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립률을 15%나 20%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포인트를 사용할 때는 50%만 쓸 수 있게, 메뉴 가격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주변에 몇백 미터 안에 네. 카페가 10개가 넘잖아요. 모두가 경쟁이란 말이죠. 근데 그 카페들은 보통은 8% 아니면 10%, 12%예요, 적립률이. 스탬프로 하는 곳은 10%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6,500원을 올리고 20% 적립률로 해주면 손님이 와서 4잔만 먹어도 2만 원 정도 좀 넘게 되는데, 네. 포인트가 5,000원 이상이 쌓여요. 그리고 그게 카카오톡으로 날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바넷나봄에 본인의 돈이 5,000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계속 여기 올 수밖에 없어요. 포인트가 빨리빨리 쌓이니까. 빨리빨리 쌓이고 경쟁 브랜드 가게에 가지 못하게 하는 자물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대표님께서 결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가격을 꼭 올려야 되네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시는 거는 필수일 것 같아요. 손님이 떠나진 않을까요? 이쪽 상권을 제가 좀 온라인으로 좀 조사를 하고 왔거든요. 밥 한 끼 가격의 평균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쪽에? 잘 모르겠어요. 10,000원이 넘어가요. 밥 한 끼 가격에 10,000원이 넘어가지 않는 상권이 있거든요. 그런 상권에서는 카페가 6,000원, 7,000원짜리를 팔면 안 돼요. 4,000원, 3,000원 이 정도가 적정 수준이에요. 절반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는 10,000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6,000원 이상으로 판매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주차 문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사실 주변에 조금 돌아다니시면서 조율을 한번 해보셔야 될 문제는 있어요. 주변 상가분이랑요? 그쵸. 어려울걸요. 힘드시겠죠? 네. 하지만 안 해보셨죠? 네. 그래서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게 만약에 고민이시라면. 두 번째 솔루션은 테이크아웃 손님을 좀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테이크아웃 손님을 늘리는 거거든요. 테이크아웃 할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테이크아웃 할인도 사실 좋긴 한데,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테이크아웃 할인도 하시고 그거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쓰루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손님이 쓰루에서 주문을 하면 대표님 주방에 태블릿이 하나 설치가 되거든요. 그럼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손님이 자동차가 이 바로 앞에 오면은 대표님한테 알림이 떠요. 네. 나가서 커피를 전달해 주시면 돼요. 결제는 그분이 어플로 하는 겁니다. 설치비도 없고 이용료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계정 문제는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인스타그램을 제가 봤어요. 네. 근데 운영이 사실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인스타그램에 어떤 피드를 많이 올리세요? 뭐 디저트 피드나 아니면 음료 만든 거 그런 거 위주로 올리고 있어요. 아니면 오픈 공지.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시작을 했던 거죠. 어디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까요? 주변이면 더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계정을 팔로우 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태그. 태그, 또
당근.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태그가 맞아요. 지역 태그를 꾸준히 달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태그가 진짜 지역 태그가 맞는지 내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태그를 달아야 돼요. 예를 들면 교문동 태그를 실제 사람들이 달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게시물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확인을 하고 뭐 구리, 교문동, 여기 근처에 호수도 하나 있죠. 호수, 또 여기 시청도 하나 있죠. 네. 시청 근처에 어떤 관광지나 큰 건물이나 공공기관이나 지역 태그를 꾸준히 달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페이스북은 지역 페이지라고 하고 지역 맛집 계정을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들이 있어요. 그 계정들을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팔로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구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계정들은 구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계속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도 그 계정을 팔로우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한테만 뜨게끔 그 사람들이 광고를 돌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팔로우를 하고 그 글에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이렇게 뭐 태그를 해서 보내주는 사람들을 보면은 활동성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밑에 댓글 단 사람들 계정에 들어가 보면 다 구리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좋아요를 눌러줘야만 우리 매장을 인지하고 언젠가는 한번 올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내가 직접 우리 매장 반경 한 1, 2km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돌리냐? 이거 만드는 영상을 하나 찍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대신에 중요한 거는 영상 초반에 구리 교문동? 키워드를 무조건 앞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광고를 돌릴 때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뜰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근처에서 아파트에서 뭐 TV를 보다가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한테 대표님 매장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실행인데 우리는 이제 5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게 조금씩 약해진 거예요. 사실 이런 방법들은 유튜브나 책이나 또 이런 대화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막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매출 문제는 메뉴의 단가도 저는 조금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만큼 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손님들을 가두리 안에 이렇게 가두는 거죠. 도도 포인트라는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이미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딱 마음가짐을 갖는 거죠. 일단 우리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무조건 적립을 시켜줘야지.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두 번 올 겁니다. 도도 포인트 회사에서 이제 이미 뭐 한 수천만 명이 이렇게 적립했기 때문에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 한 번 온 사람이 두 번 올 확률은 41%예요. 근데 두 번 온 사람이 세 번 올 확률은 얼마인지 아세요? 61%입니다. 세 번 온 사람이 네 번 올 확률 얼마인지 아세요? 7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온 사람을 무조건 두 번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되돌려주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인스타그램 계정 문제는 같이 운영해도 저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 인형이랑요? 네,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그 핸드메이드 인형이랑 카페하고는 사실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보면 이렇게 사진이 3개잖아요. 그러면 한 줄은 인형에 관련된 것만 올리세요. 그리고 두 줄은 카페에 관련된 사진만 올리세요. 그러면 굉장히 톤 앤 매너가 맞아요. 그리고 프로필 링크를 하나 달아서 리틀리나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링크를 여러 개 달 수 있어요. 아,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네, 알아봐야 그걸 되겠네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매장의 어떤 메뉴나 소개글을 보고 싶은 사람들 플레이스로 넘어가게끔 달아놓는 거고, 하나는 인형 관련돼서 수업을 받고 싶거나 뭐 구매하고 싶거나 이런 사람들이 카카오톡 문의로 넘어가서 대표님한테 물어보는 그 링크로 달아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사진보다는 릴스가 훨씬 더 확산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의 릴스를 올리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정말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매장에 들어온 손님을 내 가두리 안에 칠 수 있게끔 이 포인트 적립을 하는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바네나레떼 3개 주세요. 얼마예요? 네, 17,100원이세요. 네. 음료 3잔 적립 도와드릴까요? 전화번호만 누르시면 적립 가능하세요. 자, 여기서 잘못된 게 있습니다. 적립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물어보지 말고 그냥 적립을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실험 결과를 통해서 물어봤을 때, 그 다음에 적립을 해! 라고 얘기했을 때 확연히 적립을 하는 확률이 할까 달라요. 말까 고민하게 되나요? 그쵸.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멘트는 이런 멘트입니다. 아, 손님, 앞에 분명히 아를 붙여줘야 돼요. 손님, 여기 전화번호만 눌러주시면 3잔 적립해드려요. 네, 3잔 적립해드려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네. 바넷나라떼 3잔 주세요. 네, 3잔 주문 도와드릴게요. 네. 17,100원이시고요. 네. 손님 전화번호만 누르시면 음료 3잔 적립해드릴게요. 잘하셨습니다. 요게 숙지가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이렇게 얘기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쉬운 건데 낯서네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출근했을 때 네. 10명만 적립시키자.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루에 10명이면 네. 일주일에 한 번 쉬시잖아요.
그러면은 26일이잖아요. 260명이잖아요. 그럼 그 260명이 다음에 무조건 한 번 더 방문하게 된다고 생각하면은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혜택을 지원받으신 거예요, 이번에. 근데 이거를 이제 설치해놓고 활용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님 좋은 기회에 지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활용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제가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나와 보실래요? 우리 매장이 네. 지금 보면은 되게 좋은 위치예요. 왜 좋은 위치인지 아시죠? 코너여서요? 그쵸. 코너라서 되게 좋은 위치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이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쪽 방에서 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와요. 그럼 이렇게 카페를 한번 보겠죠? 뭘 파는지 몰라.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서도 사람이 와요. 뭘 파는지 몰라. 지금 되게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공간들이. 대표님 메뉴도 예쁘고, 그리고 여기 유도인구가 하루에 얼마나 지나가는 줄 아세요? 1년에?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몇십만 명이 지나갑니다.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동안 밖에 뭔가 부착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한 번도 붙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싫어하셨을까요? 그냥 깔끔한 게 좋아서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 5년이 있다고 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에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대표님이 깔끔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풍선 간판 이런 건 하시면 안 되고 감성적인 걸로, 실사 사진 같은 걸로 해서 조금 예쁘게 이것만 하셔도 유입도가 확 올라가요. 지금 멀리서 이 매장을 보면은 아, 이 매장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은 정체되어 있는 느낌? 처음 이 카페를 보는 사람들은 이 카페인데 여기 아메리카노 파나? 티를 파나? 그렇다고 뭐 네이버에 쳐봤는데 네이버에도 메뉴 사진도 없고 근데 수백 명이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다른 카페 가는 거죠. 교문동 카페 쳐가지고. 손님들은 카페에 갈 때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길 딱 보고 여기가 맛있을지 안 맛있을지도 모르고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스를 쳐가지고 메뉴도 보고 매장의 어떤 소개글도 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바로 이탈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네. 결론을 좀 내자면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메뉴 사진, 그 다음에 소개글, 인스타그램은 이제부터 올리실 때 세 줄 분리하셔가지고 올리시고, 그리고 여기에 한 3, 4장 정도의 액자 형태로 우리 카페에서는 이런 게 많이 팔리고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메뉴고 약간 이런 형태를 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그 쓰루라는 것도 한번 도입을 하셔가지고 한 번 이용하잖아요. 또 오죠. 편해서 계속 이용해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적립률을 좀 많이 올려서 스탬프에서 퍼센테이지로 바꾸시고 가격을 좀 올리시는 게 저는 이 동네에서 어느 정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오늘 좀 장시간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어디 가서 이런 컨설팅을 받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고 네. 네, 앞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불이 오면 무조건 여기 옵니다. 네. 아시겠죠? 지나가다가 들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네. 진짜 맛있네요. 그죠? 네. 아, 이거 진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먹게 되는 네. 그 카페로 가시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먹게 되는 아, 그 슬로건을 가시죠. 너무 괜찮네요. 네. 제가 지금 마지막 한 방울까지 먹거든요. 자. 멘트를 너무.